자,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쟁점들 짚어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때 아닌 악수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몇몇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 보인 이 행동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 전 수석이 손이 저려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치 신인의 한계를 좀 보여줬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저렇게 실수를 한 번 한 이후에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게 저려서 그랬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악수를 많이 해보면 저리게 되면 이렇게 하든가 네. 그다음에 이렇게 털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하정우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정우 전 수석의 저런 행동에서 뭘 느끼냐면 절박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뭔가 이 다 된 건가? 어떤 분은 저걸 대세론, 대세 지장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와 상인분들께 큰 결례를 했다. 네.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 전 수석이 시장을 방문할 때 명품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게 지나친 네거티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정우 수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물론 그 하정우 수석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하정우 수석이 착용하는 넥타이 모든 것들이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네거티브 성격으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정우 수석이 그 당시에 악수를 했던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면 또 정상적으로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좀 선배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도 점잖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넥타이가 명품이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복장을 다 점검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들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진심으로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적하시고 그걸 본인이 수용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3파전 구도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단연 관심은 범보수 단일화 여부인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소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 정도 지지세가 아닌가 싶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월등히 지지세가 높다 그러면 그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여부가 또 그 큰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3자 정립 구도가 되면 실제 보수층의 단일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저렇게 수치가 또 비슷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에 응해달라. 한동훈 후보가 좀 포기해달라. 이런 식의 그 어떤 세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박민식 후보보다 한 15% 이상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됐을 거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저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방향이 잡혀갈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들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란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 평택 을 역시 범여권 진영에서 3명, 범보수 진영에서 2명 이렇게 5파전으로 치러지면서 단일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열려 있습니다만 다만 뭐 그게 주 목적이 돼서 처음부터 그거를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일화 얘기는 항상 열려 있죠. 김영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민주당과 다른 그 민주진영의 제 정당들 간의 단일화 논의라는 게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지율을 그대로 합산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그에 따른 반작용도 있을 테고. 이 경기 평택을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1.4%,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1.2%,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3.4%,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9.4%,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12%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법여권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부터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각자 진영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상황들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단일화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단일화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여권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범야권의 단일화도 평택 지역에서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그런 단일화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평택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나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사실상 이 오차 범위 안에서도 초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선거가 지금 이제 한 33일 남았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큰 변별력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과거 조국 저격수라고까지 불렸던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단일화 여부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악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그 입장이 비슷해졌지만 이전만 해도 김영남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 후보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당의 조국 그 대표의 입장은 개인적인 악연 이외에도 사실 당 대표가 3분이 나왔거든요. 이 지역은 그 진보당의 김재현, 그 조국당 그다음 황교안까지 3분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짙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다음 민주당은 아마 단일 후보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과 황교안 대표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 그 정도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단일화를 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일 후보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후보들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이 굳이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조금 더 거리를 벌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민주진영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가 서로 갖고 있던 구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이번 그 선거에 출마하시면서의 모토가 국힘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에게 이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이 평택 지역을 승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 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인가 단일화의 방식은 또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광역단체장 선거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한 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또 사진 찍기를 원할 거야 아마. 네. 오늘 한국인에서 일부러 우리 둘을 부른 것 같아. 너무 환하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은 똑같이 잡으셨어요. 마음은 정확히 있으십니다. 이쪽이 농담입니다. 이쪽이 힘이 많이 오던데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면 이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2%, 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0%,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1%를 기록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가 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출마 선언 이전에 그 두 후보 간의 지지세를 보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좁혀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 후보 간의 오차범위가 아니고 지지율 이전 추이별로 보면 아직까지 추세라고 저희가 보기 어렵지만 현재 가만히 보면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에 정책과 관련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있을 그 지지율이 아마 추세를 확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정원 후보는 제가 언론 보니까 성평등 특별시 이렇게 했던데 그 성평등 특별시의 여성본부에 남인순 의원을 이름이 이제 언급된 걸 봤어요.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시장 때 좀 무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그 본부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참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조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유권자의 이제 인식도 네. 두 후보 간의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뭐 시작 부분에 있어서 양자 구도로 구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4기 동안 4번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방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그에 따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그동안의 오세훈 시정과 얼만큼 대비되는 부분인가를 잘 설명해 낸다면 지금 굳어져 있는 양자 구도에서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했던 영남권은 민심의 흐름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의 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살펴보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38%,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31%,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1%, 무소속 김한구 후보가 0%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재밌는 게임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구에 보여준 이 태도 변화가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첫 번째가 원래 대구시의 큰 염원 중에 하나는 군공항 이전입니다. 통합 신공항 개설인데 관련해서 예산이 2,700억 원을 올해 반영을 안 했어요. 이건 대구시가 꼬다가 설치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만들어 놓고 그 김부겸 후보가 되면 그때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고 공약으로 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특별시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가 김부겸 후보가 되면 하겠다. 이걸 과연 대구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어느 정도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추세 변화가 좀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수의 심장입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대구에서 어떤 민주당 진보 진영의 후보가 이런 성과를 내어왔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본다면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부분을 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김부겸 후보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4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김부겸 후보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앞으로도 법적,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예. 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HMM 부산 이전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작년 대선 때 함께 유세에 나섰던 사진을 함께 공유한 건데요.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그 우리 선거법상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서 선거 개입이자 소위 선거 개입죄냐 이거를 떠나서 네. 선거 개입은 맞죠. 왜냐하면 HMM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산업은행 등이에요. 그 산업은행 등이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주총 의결을 거쳐서 옮기기로 했잖아요. 의결을 이제 곧 합니다. 그럼 이런 추진이 실제 이거 보면 선거 개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전에 HMM이 늦어진 이유가 육상노조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HMM은 해상노조, 육상노조 있는데 서울에 근무하는 육상노조가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추진하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총 의결을 하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아닌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선거 개입 여지가 오히려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 동의하십니까? 전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한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SNS에다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사진도 대통령 유세 중에 그 올렸던 사진 아닙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 두 가지는 전재수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지금 대통령이 착실하게 이행을 완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 사진에서 전재수 후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빈 공약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 껴드려야 되겠는데
그 산업은행 이전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하려면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돼요. 근데 법을 안 고쳐준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은 민주당이 안 해놓고 소위 말하면 뭐 방해라고 제가 표현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이걸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 그건 약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네. 네, 먼저 다음은 국민의힘 오늘 재보궐 공천 면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국 당 지도부 요청대로 국회 입성에 도전한 것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신청 후보들 몇 면이 주목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후보들이 저희가 당에서 여론조사 등을 해서 경쟁력을 입증하는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분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부여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사돈지간이에요.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천에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뭐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사돈지간 이런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눈에 띈다고 했는데 오늘 공천 면접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신청해놓고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것은 공천을 포기했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어쨌든 공천을 신청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을 계속 가겠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저륜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절윤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 신청자를 보면 정진석, 이진숙, 이용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 어게인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구의 추경호 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분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추구하는 노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6.3 지방선거 상황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